국산 전투기 KF-21이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6개월 만에 음속의 벽을 뚫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U-10이 음속 돌파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TU-10은 미국과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것이었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 훈련 비행단을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약 4만 피트 고도를 비행하면서 음속으로 돌파했고 약 1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3차례의 초음속 비행을 시도해 모두 성공했습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최초 시험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80여 차례의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성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드디어 비행 성능 테스트의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결지은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타전되자 그동안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한국을 애타게 하던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KF-21 시제기 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며 시험 비행을 위한 조종사까지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실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인 PTDI가 KF-21 시제 5호기를 활용해 시험 비행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시험 비행에 나설 방침이다. KF-21 시험 비행은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과 페렐 리고날드 중령 등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FX, IFX 비행 시험 프로그램 내 국제시험 비행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KF-21이 엄청난 완성도를 보이며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해버리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애가 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KF-21 시제기 5호기는 실제 인도네시아로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담금을 제때 납부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이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 즉시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카이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5호기 시제기를 받아 시험 비행할 것이란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시험 비행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지급해야 할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CNN 등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북나투나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 감시와 견제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나투나 수역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된 수역으로 영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 인도네시아가 중국 해경선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 한 척을 배치하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해군 군함 CCG-5901이 북나투나해를 항행하고 있으며 특히 튜나 블록 가스전과 베트남 침사오 유전 가스전 부근을 순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락사마나 무함마드 알리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군함 한 척과 해상 초계기 드론 등을 중국 해경선을 모니터하기 위해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해경선이 아직까지는 어떤 의심스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동안 있었던 만큼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해상대치는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와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체결하고 나투나해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튜나가스전 개발 승인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나투나 지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하는 꼴은 못 본다며 중국이 해경선을 보내자 인도네시아도 군함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네시아가 계약했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에도 차질이 생기자 인도네시아는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라팔 전투기의 인기가 높아졌고 최근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 국가들까지 라팔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매설은 2020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고 특히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라팔 전투기 구매 의사를 피력해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른 한쪽으로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이런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UAE가
프랑스와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프랑스는 UAE와 라팔 전투기 80대와 수송용 헬리콥터 카라칼 12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 규모는 2004년 라팔 전투기가 군용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라팔 전투기 도입에 나서자 예산도 부족하고 도입 여부가 애매한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줄 분담금 문제는 미루고 라팔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며 양다리를 걸치려 했던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모양만 빠졌을 뿐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까지 한국의 KF-21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인도네시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매체는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는 필리핀이 최근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제트기를 최소 12대 이상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FA-50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한국의 다용도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필리핀은 1990년대에 F5E를 퇴역시킨 이후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에서 산 FA-50을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트 훈련기인 만큼 다용도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보유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핀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자 인도네시아는 KF-21 5호 시제기가 곧 올 거라는 기사까지 내보내며 한국에 구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다급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024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대선에 헌법상 현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어떻게든 상대 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진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자국에서 비행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이벤트는 없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정권이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을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KF-21 5호 시제기가 절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KF-21 시제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담금을 내면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실제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이 직접 2023년 예산에 KF-21 분담금이 책정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은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예산에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할당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예산에 분담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몇 년간 끌었던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는 한 고비를 넘기고 두 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제2막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UAE에 밀리고 필리핀에 쫓기고 나서야 이런 결단을 하다니 미리미리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